네,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절도범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성형수술과 키높이 수술로 자신의 외모를 바꿨는데요. 결국엔 경찰에게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네, 한편 굿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속이고 억대의 굿 비용만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됐습니다. 최근 무속인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브런치 이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판 페이스오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절도범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 사지 연장술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실제로 이제 상습절도 혐의로 이제 검거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작년 4월부터 이제 작년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잠금 장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따서 들어가서 이제 절취를 했다고 하는데요. 횟수가 무려 80여 회가 넘고 액수도 사실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은 범죄를 한 건데 실제로 예전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따는 기술을 익혀서 공구까지 스스로 제작을 했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러 가지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악 수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심지어 키높이 수술이라고 하죠. 이런 걸 받았는데 이게 과연 이 범죄와 연결이 돼 있는지, 범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변명에 따라서 실제로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위장한 어떤 범인을 잡아낸 경찰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CCTV를 봤을 때 일반인과 무릎 높이가 달랐다고 네. 그거를 또 네. 경찰이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범죄가 발생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전과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이런 방식으로 사실 저질러지는 범죄가 3천여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전과자를 한 14명 정도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얼굴이라든지 신체의 특징들, 그리고 실제로 범행을 할 때의 수법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독 한 사람이 분명히 생긴 모양은 비슷하고 수법이 거의 동일한데 조금 신체가 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키가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CCTV를 갖다가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한 경찰관의 뛰어난 눈썰미 덕분에 무릎 이하가 길이가 달라졌다. 이걸 갖다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왼쪽이 네. 무릎부터 이 발까지가 좀 길어진 그런 모습이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수술을 했던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이 수술한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진범임을 입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왼쪽이 이제 일반인의 어떤 왼쪽이 왼쪽이 이제 절도범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일반인의 사진인데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무릎부터 이 발까지가 좀 확연하게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키가 한 164cm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키높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6cm 정도가 커져가지고 한 170 정도 되니까 좀 외형적으로 보기에 좀 달라 보이는 거죠.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포착을 해낸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성형수술, 사지 연장술을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명확히 있으면은 처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라든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등은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됩니다만 성형수술 후 절도 아니면 키높이 수술 후 절도 이런 걸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유죄라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다 반영이 됩니다. 동종 전과 여부라든지 피해액, 합의 여부, 횟수 등등.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죄질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피해자 또는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가, 그 죄가 정말 악질인가, 아니면 조금 봐줄 만한 소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성형수술까지 하고 키높이 수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네. 이걸 함으로써 결국은 범죄를 이제 손쉽게 하고 이제 수사망을 피하기도 했다고 한다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수술 시점
수술 후에 범행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지 회복 후에 이 부분을 좀 봐가지고 이 목적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과거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과거에도 자기가 사귀던 그 여성이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을 감금을 하고 성폭행을 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자기 그 얼굴을 성형을 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한 후에 하루 만에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잡았는데요. 잡고 보니까 지금 이제 얼굴 같은 데는 이제 붕대를 감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잡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상담 의뢰를 받은 사건 중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 수십억 정도를 이제 횡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격리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회사의 그 연구 개발비 수십억을 그 자기가 횡령을 한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뭐 추적을 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숨어 있는 동안에 자기의 얼굴과 전체를 성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 오프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잠적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지만은 자금이 딸려서 고생을 하다가 뒤늦게 제보를 통해서 이제 잡아서 돈을 다시 받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 최근에 이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경찰의 수사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 최근 또 무속인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점집을 운영을 하면서 구술해주고 비용만 뭐 7억 원 가까이나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보통 한 지역에 점집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국에 뭐 대전에 근거지를 두고 전국에 이제 곳곳에 이제 그 지점 형식으로 차려놓고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2004년부터인데요. 그 총 액수가 7억 원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죠.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은 건데 명목이 구술 권하면서 뭐 좋은 땅이 있는데 구술하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술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그 현혹을 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그 굿값 명목으로 이제 그 대금을 가로챈 그런 혐의인데요. 일단 그 무속인은 구속이 됐고요. 뭐 이제 방조 혐의겠습니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다른 그 조력자는 불구속으로 입건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는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2억 6천만 원을 받아챙긴 무속인이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직장 여성인데요. 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불임 상태 그리고 또 이제 시댁과의 갈등 뭐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뭐 여성에게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여성도 자기가 굿을 해주고 나서 3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믿고 이제 굿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을 떼내기 위해서 또 뭐 3천만 원. 뭐 그리고 지금 눌려 있는 것을 또 풀어주기 위해서 뭐 또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명목을 붙여가지고 뭐 억대의 돈을 굿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을 받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굿을 해주지 않아서 이게 이제 사기 혐의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굿을 해주는 것이 뭐 과학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할 것도 같고요. 사기를 당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그 무속인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도 역시 그 사기이기 때문에 배상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도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그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술하는 등의 무속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그 결과 발생이 결국 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실제로 그런 어떤 결과 발생,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땅을 사게 해주거나 취직을 하거나 아들을 낳거나 뭐 딸을 낳거나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 발생을 진짜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다. 배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그 판례의 그 취지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쪽 그 무속인과 의뢰인이 합의해서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주겠다. 아들을 꼭 낳게해주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하, 그런 예. 경우에는 이제 그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했다면 예. 1단계, 예. 1단계고요. 또 2단계로는 그 무속인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가 있었다. 해주도록 정말 염원했다. 무속인이.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확실히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기도 아니고 배상도 못 받는다. 그런 게 현재로서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 네.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대부분은 사실은 뭐 못 받는다고 봐야죠. 구술하기로 해서 구술했다면 네네. 결과가 정말 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무속의 특성이다. 아, 예. 알고 계약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입니다. 실제 우리가 뭐 굿이라든지 뭐 사주팔자, 점 이런 것들을 종종 보고 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불안한 마음, 네네. 연약한 마음, 뭔가 기대고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빈틈을 사실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자 같은 경우도 그 구술하는 그런 명목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걸려든 거거든요. 네. 그 보시면은 뭐 삼신 할머니에게 아이 점지를 하기 위한 뭐 이게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신기를 눌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3천만 원. 그리고 현재 이 집안의 운을 맡고 있는 그런 시할머니가 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분노를 갖다 좀 누그러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접해야 된다는 굿이 이제 3,500만 원. 그리고 신당 그 할머니의 그 부정을 이게 좀 속풀이를 해주면서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 그래서 뭐 5천만 원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내가 정상적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걸 뭔가 좀 누군가 도와줘가지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그 일말의 기대. 거기에다가 자꾸 이제 구슬하고 뭔가 부적을 달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그걸 갖다가 해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 네. 이제 돈을 갖다가 내게 되는데요. 한번 돈을 내게 되면 자기가 처음 했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런 걸 믿고 싶은 그런 마음에 네네. 또다시 돈을 갖다 내게 되는 그런 사람의 약한 심리. 그런 걸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액수가 크다 보면은 좀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근데 처음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액수라 하더라도 처음에 내가 그 돈을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는 네네. 그다음에 그 돈 액수가 뭐 500이 되건 1000이 되건 심지어는 뭐 5000이나 자꾸 뭐 계속 이쪽으로 더 의존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믿을 때는 결코 뭐 한 번에 믿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그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사람이 뭐 어떤 감동을 느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이벤트를 한 뭐 3번 정도 마련해 가지고 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효험이 있고 아주 권위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한 후에 이제 돈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요구를 하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굿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소송도 많이 있고 판례가 있을 정도라면은 분쟁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 사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실제로 굿을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굿을 안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굿의 대가로 굉장히 너무나 그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의심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애매한 그런 어떤 기준 때문에 더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혜원 의원이요. 그 검찰에 송치된 지 5달 만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상당히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그 경찰에서 먼저 이제 그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기소냐 불기소냐 의견을 이제 그 첨부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하죠. 그럼 이제 검찰에서는 그 수사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뭐 다시 추가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록만 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통상적인 이런 단순 폭행 사건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그 검찰에서 조사가 좀 너무 지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자, 즉 고소인들이겠죠. 고소인들이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지연되느냐, 빨리 처분해달라, 조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검찰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일단 좀 신중하게
지금 그 김의원 의원을 좀 소환한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일단 그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섣불리 좀 빨리 진행하기보다는 좀 신중히 하기 위한 그런 그 검찰의 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그 현역 의원 비호라기보다는 의정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 일정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뭐 이제 그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겠고요. 또한 그 만약에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눈치 보지 말고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혐의 입증 어떻게 좀 가닥이 잡혀갈까요? 결국은 현장에 있었던 CCTV가 이제 여러 이제 장면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 그것하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해 당사자들도 있지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굉장히 뭐 전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내용들 보면 그 김의원 의원이 자기 명함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분란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좀 밝혀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뭐 아직 그 검찰 수사까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폭행에 그 공동 폭행이 있습니다. 이제 폭처법상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폭행했을 경우는 공동 폭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그 과연 김의원 의원이 직접 폭행을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라도 그 폭행에 뭐 어떻게 그 도움을 줬다면,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움을 줬다면 방조 혐의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혐의를 이제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고심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